여드름 치료의 끝판왕 아비클리어, 오늘 제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드름은 피지 분비 증가, 모낭 각질의 이상 증식, 여드름균의 증식, 염증 반응의 활성화 등에 의한 질환으로 그중 피지 분비 증가가 병인의 핵심입니다. 피지선이 과활성화되면 피지가 과도하게 분비되고 모공이 막히고 염증이 반복되면서 여드름이 계속 생기는 거죠. 여드름은 방치할 경우 흉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제때 치료를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꾸준한 압출 관리, 피지선을 억제하는 다양한 레이저와 시술들, 그리고 항생제, 피지 억제제를 포함한 약물 복용을 상황에 맞게 조합해서 치료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아비클리어는 미국 FDA 승인을 받은 여드름 전용 레이저로서 1726 나노미터 파장을 이용해 피지 분비의 원천을 선택적으로 조절하여 약물 치료와 병행하지 않고 여드름의 근본 원인을 제거하여 개선할 수 있도록 해주는 강점을 가진 장비입니다. 아비클리어의 가장 큰 차별성은 피지선에 대한 치료 선택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레이저는 파장에 따라 주로 흡수되는 타깃이 달라지는데 이를 셀렉티브 포토 서몰라이시스, 즉 선택적 광열 분해라고 합니다. 피지선을 잘 파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주변 조직에 손상을 주지 않고 어떻게 피지선만 정확히 파괴하느냐입니다. 아비클리어의 1726 나노미터 파장대는 피지선에 대한 선택적인 흡수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기존의 여드름 레이저에 비해 더 효과적이고 부작용 없이 피지선만 타겟할 수 있습니다. 피지선에 가장 많이 흡수되는 파장대로 기존 많이 사용하던 1450 나노미터 다이오드 레이저에 비해 피지선에 대한 흑광도는 높아지고 물에 대한 흑광도는 많이 떨어져서 더욱 선택적인 치료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1450 나노미터 다이오드 레이저의 경우 수분에 대한 상대적 흡수도가 높아서 진피에 불필요한 열이 발생하게 되고 이는 시술 시 통증, 시술 후 부종, 홍반, 염증 후 과다 색소 침착 발생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이에 반해 아비클리어는 시술 시 통증이 더 적을 뿐만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시술 후 부종, 홍반, 염증 후 색소 침착 등의 부작용이 훨씬 덜합니다. 하지만 뭐니뭐니 해도 아비클리어가 여드름 치료의 끝판왕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치료 이후 장기간 여드름 치료 효과가 유지된다는 점입니다. 3대 피부과 저널인 미국 피부과 학회지에 최근 보고된 내용을 보면 중등도에서 중증의 여드름 환자 104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3회 시술 후 4주 시점에서 염증 병변 수가 50% 이상 감소한 비율이 32.6%, 12주 시점에는 79.8%, 26주 시점에는 87.3%로 증가, 완전 또는 거의 완전 비율은 베이스라인 0%에서 26주 후 약 42%, 치료 후 6개월 넘게 유지되는 효과를 확인하였으며 부작용은 경미하거나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비클리어는 시술 직후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치료 후 시간이 지나면서 여드름이 더욱 안정되고 그 효과가 오래 유지됨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 시술을 한 경험으로도 시술 시간 동안 또는 시술 직후보다 시간이 지날수록 여드름이 더욱 더 호전되고 잘 유지되는 케이스를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물론 시술 효과가 좋은 만큼 레이저 비용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기존 여드름 레이저 장비보다 훨씬 고가의 장비이기 때문에 시술 비용 역시 일반 여드름 관리나 레이저에 비해 비싸다는 건 단점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모든 여드름에 다 아비클리어만 추천드리는 것은 아니며 특히 피지선의 활성도가 낮은 경증의 면포성 여드름에는 오히려 효과를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런 분들께 아비클리어를 추천드립니다. 첫 번째, 중증도나 중증의 심한 여드름 병변을 가지신 경우, 그리고 두 번째, 기존의 레이저 치료나 약물 치료에서 효과를 보시지 못한 분, 그리고 세 번째, 여드름이 지속적으로 재발되는 분, 그리고 네 번째, 피지 억제제, 아이소트레티노인 사용이 금기되거나 또는 원치 않으신 분,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가 색소 침착, 홍반 등의 발생 위험이 매우 높은 피부 타입인 경우입니다. 이런 분들은 꼭 여드름 치료의 끝판왕 아비클리어를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